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 자장은 가천대 이광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이광윤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능형 식의학 위해 예방 체계와 미래 전망 포럼의 주제인 식의학 위해 감시 관리 체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패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서부터 여러분 보시는 우측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약처의 백혜진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지능정보화 사회진흥원 이용진 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IBM 김세한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김찬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르스 프락시아 김도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패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의학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능형 KRISS 체계는 꼭 필요한 정책으로 사료되고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패널분들에게 고견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각계 여러 분야에서 참석을 해주셨고 이 그 각 분야별로 생각하시는 입장과 또 수행하시는 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미래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하고 가까운 자리부터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사무총장님.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주원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저희가 식약처하고 정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와 같이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래 예측과 관련한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식약처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처와 같이 건강과 관련해서 타 부처 간 연계해서 어떤 미래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발제로 접한 K리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 또 해외 직구 등 다양한 유통 채널 등 관리의 사각지대와 또 식약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위해 발생 등 우리가 과거에서 경험했던 위해 요소와 또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제가 아직 개념을 정립하고 또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그 실체가 아직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 K리스라고 불리는 위해 예방 감시 체계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위해에 대한 사전에 예측하고 또 예방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험 요소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우리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K리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 속에서 위해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부처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야지만 인공지능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제에서 그 내부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식약처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존의 식약처에서 추진하던 업무와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은 오히려 관리 주체가 분명하고 또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관리 품목이 아닌 유사한 품목에 대한 안전 관리 또 위해성 정보를 함께 축적해야지만 잠재적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린 제품들에 대한 예를 주셨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유사한 건강식품이라든지 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공산품들, 또 의약 외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유사한 방역 제품들, 그리고 정식 유통 통로가 아닌 직구로 들어오는 의약품들, 이러한 제품은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또 이러한 제품에 대한 위해 정보 수집은 오히려 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에 대한 위해 정보 수집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식약처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제품을 관리 감독하는 다부처와 협력해서 소비자 사용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해야지만 선제적 대응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와 다부처 간의 고려사항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상무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의 김세한 상무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빅데이터나 AI 컨설팅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빠르게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실 이전부터 구축을 했었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상위 제약사에서 한 1년 정도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해 정보 관련해서도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이 기업 한 군데만으로 안에서 투자를 해서 사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위해 정보를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식품 의약 분야의 어떤 위해 정보를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어떤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구축된 시스템을 사실 향후에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확장성이나 연계성을 좀 고려해서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특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단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지능정보원의 이용진입니다. 오늘 K리스 시스템의 앞으로의 향후의 구축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식이약 분야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 시스템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서 결국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K리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단계에서 제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 고려하실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전체 K리스라는 업무 프로세스 체계 안에서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업무를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서 실제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존에 수동으로 작업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찾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식이약 분야도 이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다를 거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도 굉장히 다를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활용 수준을 고려해서 시스템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축하시는 방향 자체가 그런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수집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정보에 대한 수집 채널마다 굉장히 신뢰성 부분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학 분야에서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야 굉장히 신뢰성이 높을 수 있지만 실제 SNS나 다른 언론에 있는 데이터는 일부 가짜 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내부에서 갖고 계신 데이터와 그런 외부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같이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업무 프로세스, 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와 이 데이터의 수집,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석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이제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우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기약 위해 예방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는 이런 논의에 저도 참여할 수 있어도 아무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K-리스로 불려지는 이제 시기약 위해 예방 시스템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식의학 분야의 산불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산불이 나게 되면 생태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인명이라든지 재산의 손실을 등 많은 피해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산불 관리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식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작은 위해 요인들을 어떻게 빨리 이렇게 감지해내고 또 그것을 불가피하게 그게 노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재산을 최대한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제 이걸 갈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백혜진 국장님의 이제 수면 아래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었는데 그 굉장히 와닿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 즉 이게 우리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큰 불이 되는 건데 큰 불이 되기 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어떤 고민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K-리스의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하시고 올해 이제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현해 나가고 고도화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희 이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에서도 이런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발기인대회를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제 이번에 정직 사단법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여기에 다른 어떤 재난안전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만 들어 있고 이것을 우리 식약처가 또 관련된 학회와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아무튼 뜻깊은 출발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근데 이제 기존과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는 것을 AI가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AI가 갖고 있는 효능이라든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근데 이 위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과 어떤 기능 중심도 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판단,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고려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산불 예방을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백혜진 국장님께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토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김주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들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 SNS, 그다음에 어떤 타 부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활용해서 이제 이슈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K리스, 고도화된 K리스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이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이 K리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찬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위해 예방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고, 결국은 K리스가 아무리 고도화돼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또 연마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또 사람의 이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컴퓨터의 일의 분배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잘 맞추고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이 컴퓨터나 어떤 그 학습화된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김주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유사 제품, 이제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 제품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저희 식약처의 소비자위해 예방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융복합 제품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제품의 그 분류 체계로는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 부분 명심해서 타 부처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세아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확장하고 연계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확장과 연계에 있어서는 타 부처뿐만이 아니라 민간과의 그런 연계도 고민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고도화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계와 지금 인간과의 균형 관계, 그다음에 민간과의 연계,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김도훈 대표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르스프락시아의 대표이사 김도훈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이슈들, 이벤트의 조기 감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빅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조기 감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전략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식약처의 K리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진 단장님, 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술을 접근해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또 김주원 사무총장님께서 식약처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과 큐레이션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외부의 데이터를 반드시 잘 써야 하는데 단순히 이제 외부에 다른 부처에 뭐가 있다, 아니면 SNS에 뭐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 연계하려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양질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니까 갈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뭔가 있으니까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잘 큐레이션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위기관리협회 김찬석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궁극적인 판단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측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측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빅데이터 수집 분석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측 지원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감지를 하고 조기 감지 시스템이고 예측 지원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지원을 할 때 결국 지원을 받는 건 사람입니다. 현재 23명의 그 에디터들이 거의 수작업으로 그냥 맨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수작업으로 모으는 정보를 모으는 작업은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뭐 다 대체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빨리 일정하게 그리고 보다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화된 정보, 위해도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이 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위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회에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종의 복합 위해이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위해도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정량화해서 보여준다는 면에서 지표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계가 도와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를 잘 고안하는 것이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백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 주셨지만, 이 소위 위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뭐 방향 짧게 좀 말씀 진행을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발표한 바, 그리고 이용진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외부에서만큼 정부기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활용성, 그리고 어떤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다양한 어떤 재난 관리를 하겠다라는 노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인력적인 문제, 그래서 이 계속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어떤 과학 기술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충분히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적인 자원의 한계인 부분, 그리고 어떤 뭐 정부 기관으로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솔직히 조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더욱더 많은 어떤 협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외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협업과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협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그 김주원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각지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욱 저희가 요즘에는 정부 기관들 간의 그런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 변화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모든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사회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융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협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트렌드로, 그리고 그런 키워드로 많이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정부기관 역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한 부서의 업무다 역할이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대가 일단 지나고, 그런 과거에 그리고 지나간 그런 그 구분들이 굉장히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그 체계들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그 경계가 조금 무너지고,
무너지면서도 같이 협업하고 또 같이 서로의 어떤 장단점들을 찾아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맞다라고 보고, 또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 단체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과학기술 잘 아는 그런 학회 그리고 협회가 같이 모여서 이런 논의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WHO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비용적인 한계가 있지만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뭔가 글로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나 또 AI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례,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구축 방향,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뭐 사례와 구축 방향 중심으로 우리 이용진 단장님 먼저 말씀 네. 주실까요? 예, 그 앞에서 다른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거랑 또 좀 전에 백혜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이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해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국장님 발표하신 자료에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은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 수집해서 분석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석된 결과, 이런 K-리스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AI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차이는 데이터의 어떤 품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실제로 AI 알고리즘들을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려면 그 데이터를 잘 표준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표준과 표준화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약처에서 또 내부 데이터, 뭐 식품의약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들이 있을 거고, 또 외부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결국 이 표준화라는 거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표준을 만들지 서로 합의하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적용하고, 결국은 이 분야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 표준화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이 잘 만들어진 그런 분야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활용성도 높고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이나 신뢰성 수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축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ISP를 하고 계신데, 좀 더 이제 구축 단계에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저는 운영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제로 구축을 할 때 AI 기반의 시스템들은 기존의 정보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여러 정보 시스템들을 공공에서 많이 만들었고, 이런 시스템들은 외부에 위탁해서 유지 보수를 한다던가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간 것들은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실제 데이터로 다시 개선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유지보수 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으면은 그 시스템의 어떤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축 단계에서 고려할 때는 구축하실 때 어떻게 그럼 운영할지에 대한 이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부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분석 역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제 공공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뭐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 기업, 아까 토론자 중에서 계셨던 마르스 프락시아 같은 어떤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같이 이런 민간과 공공과 민간이 같이 좋은 어떤 K-리스 시스템을 만드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새 여러 가지 뭐 플랫폼도 만들고 정보 사업들을 많이 시스템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운영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 운영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은 구축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구축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우리 운영 예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구축보다는 이후에 운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데이터의 품질 기반한 표준화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는 AI 기술 기반으로 하는 그 우리의 운영 시스템 체계가 기존에 우리가 SI 우리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도훈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이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이제 표준화만으로 다 담보가 되지는 않고 처음부터 이 기획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데이터 분석 계획을 세울 때 데이터 소스 자체를 잘 타겟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유해 예방, 유해 감시를 하고 있는 식약처 내부의 업무를 봤을 때는 일단 해외하고 그 내부의 업무가 나뉘어집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의 전문 기관들, 뭐 FDA라든지 등등 이제 전문 기관들에서 어떤 그 유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내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 감시 활동을 하는 것들, 뭐 수거를 한다든지, 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리포팅이 되고 정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큐레이션해서 적당하게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고 정량화할 것이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어려운 부분은 이 위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냥 전문적인 위해성만을 본다면 오히려 일이 좀 간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뭔가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냥 이것이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 몇 건의 그 케이스가 리포팅이 됐고 그것이 전체 그 데모그래피 인구 집단 속에서 몇 퍼센트의 그 확률인지를 다룰 때는 이건 굉장히 협소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 잘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 누구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가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고 굉장히 그 모호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위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복합 위해성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단순한 어떤 전문적인 분석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SNS라든지 다른 어떤 외부의 그 소스를 어떻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큐레이션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하기 전에 어떻게 기계를 통해서 그래도 좀 더 스마트하게 필터링을 하고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까 그 이용진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구축보다 운영입니다. 운영이고 운영을 잘 하려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어떤 지속적인 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유지 보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정부의 예산 구조 때문에 그런지 구축비는 많이 잡는데 유지 보수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외주를 주는 개념으로 많이 예산이 항목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게 아니거든요. 남한테 유지 보수를 맡기는 건데 그게 얼마나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퀄리티를 정말로 높이려고 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데이터, 자기 정보, 자기 인프라에 대한 케어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앞으로 학습 데이터 그리고 어떤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내재화될 수 있는 어떤 인력 구조 그리고 내부의 거버넌스 지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데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계속적인 데이터의 학습, 뭐 이것이 결국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유지 보수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또 판단도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구축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구축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 좋은 레퍼런스로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뭐 K 방역 시스템과 같은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예방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뭐 제안하실 내용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한 상무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식품이나 의약품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 뭐 의약품을 떠나서 지금은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냥 글로벌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K 방역 모델처럼 이 식의약품 유해 예방 체계에 있어서 어떤 선도 모델, 국제적인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실질적인 결과를 좀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해 예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리스크의 어떤 관리라든지 그 리스크를 예측해서 이것이 위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정보여서 실질적으로 이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 되는 좀 결과를 낳아야 저희 K 방역 모델처럼 좀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품이나 의약품은 이제 단순한 어떤 로컬 일이 아니고 저희 K푸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화된 어떤 시장이 되었고 그래서 식품과 의약품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생성되는 정보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글로벌에서 생성되는 정보들 특히 위해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많은 언어들을 좀 지원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들을 잘 적용해서 글로벌하게 좀 이런 위해 정보를 판별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좀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리 기술 측면에서 아마 이 위해 예방 정보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할 때 이제 많이 적용되는 기술이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 관련해서도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또 알고리즘, 이 위해 예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K 방역 모델처럼 국제적으로 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만들어지는 위해 예방에 대한 대응 이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도 우리 김 차장님께서 3P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프레딕티브, 프리벤티브,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파티시페이션이 있습니다. 파티시페이션은 참여입니다. 참여.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참여를 통해서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위한 우리의 소통 전략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먼저 김찬석 회장님께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식약처의 위해 이슈에 대한 소통 전략을 좀 얘기하기에 앞서서 식약처 위해 이슈의 특성이 좀 뭘까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식약처 위해 이슈는 일단 발생하면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게 이런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약처 위해 이슈의 특징은 어떤 개인적 주관성에 대한 동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째 특징은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팩트와 루머가 이렇게 좀 혼재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팩트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약처 위해 이슈의 특성들을 이제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소통 전략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좀 투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 정부 어떤 식약처를 포함해서 어떤 정부도 투명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그 위해 이슈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는 거, 참 이게 이제 그 고도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소통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랄까요? 그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많이 쓰는 효능감이라는 게 있는데, 효능감 전략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관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자기 느낌을 이제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백혜진 국장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좀 공감이 컸던 게 뭐냐면, 지금 식약처 위예방국 또 식약처 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거, 그러니까 이슈화가 크게 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제 표현에 의하면 큰 산불로 번지기 전에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걸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식이약에 대한 어떤 안심과 그다음에 정부가 24시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참여와 국민과 함께 할 때 이게 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국민적 효능감, 식의학 그 이슈에 대한 이런 걸 좀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원 사무총장님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고민했습니다. 이 K리스 시스템의 최종 유저는 누구인가, 아니면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K리스가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위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거고, 또 일부러 소비자가 이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 안전을 위한 예방 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안전 조치가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식약처의 이 K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위해 제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부처라든지 또 실질적 관리 감독 기관인 지자체, 또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식품업체라든지 의료기관, 제약사, 또 의료기기 생산업체 등 관련 분야 기관에 그래서 빠르게 이 정보를 받아서 위의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위의 요인이 차단된다면 굳이 우리 국민이, 우리 소비자가 어려운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스며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위의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어서 우리 소비자에게 스며들지 않게 한다면 K리스가 추구하는 최상의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정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위의 요인 예방에 나서야 된다면, 이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계층과 또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계층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K리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어려운 정보를 찾아서 쉽게 찾아보게 하는 것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위의 요인들이 차단되고 나에게 그러한 요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안전한 시그널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소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대훈 대표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데이터 분석, 과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2년여쯤 전에 그 유럽의 FDA로 불리는 이제 EMA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FDA가 있죠. 근데 발사르탄이라고 하는 이제 의약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발암 물질이 그 검출이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지구에서 동시적으로 발견이 될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EMA가 일주일 먼저 발견했더라고요. 그런데 FDA는 그게 한 일주일 지나서야 그 공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사회에서도 아직 시간의 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식약처는 EMA하고 불과 이틀 차이로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니터링 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사람의 어떤 한계,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런 일들은 이런 전문적인 소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가져오고 얼러팅하는 거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통 전략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몸김치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SNS에서 그 사진 짤이 돌았죠. 그 중국 농부가 그 우리나라에 그 수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 김치 그 밭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그 담그고 있는 걸 보고 막 기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뭐 한국에 들어왔느니 뭐 중국이 어쩌니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박사 공부를 과학사회학을 했고 퍼블릭 언더스탠딩 오브 사이언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과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쪽 전공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데피시트 모델이고 또 하나는 컨텍스추얼 모델입니다. 데피시트는 어떤 노울리지, 지식에 대한 갭이 있을 때를 지적하는 거고 컨텍스추얼 모델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맥락화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데피시트 모델만이면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그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거야. 그 지식은 잘못됐어. 그 메시지는 틀렸어. 그러면 그만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는 데는 단순히 지식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중국에 대한 반감, 혐중 정서, 평소 중국에 가졌던 어떤 관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식약처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데피시트 모델하고 컨텍스추얼 모델을 나눠서 대응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데피시트 모델에 대해서 정확해야 하고 그러나 컨텍스추얼 모델을 잘 이해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식약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맥락에 대해서 식약처가 그걸 다 팔로우하고 또 지나치게 많이 소통을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어떤 연계 전략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서 지금 숨어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잘 큐레이션이 돼 있다면 정보가 큐레이션이 돼 있다면 한결 더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 소통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KRIS 시스템 체계가 구축이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KRIS 시스템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그런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세한 상무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제가 이제 컨설팅하면서 느꼈던 사례를 하나 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19년에 이제 라니티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뭐 위장약이나 이제 소화제가 그 라니티닌 성분이 이제 발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위해 정보 같은 어떤 예측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정보를 파악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리드 타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드 타임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해서 어떤 우리가 위해 정보를 팩트로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시점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나버리면은 그냥 팩트 파인딩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는 사고대로 이제 터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사실 그런 사고가 터지기 직전에 가장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사실 그 뭐 언론이라든지 또 뭐 인터넷이라든지 소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터지기 직전에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파악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리드 타임까지 고려해서 사전에 그 조짐을 파악하기에는 또 좀 고도의 어떤 데이터 분석 기술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K-리스를 좀 개발을 할 때 국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으려면 그런 대응하고 조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리드 타임을 감안한 어떤 사전 위해 정보 제공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전 그리고 그 도움이 되는 전주기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토론한 내용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사전 질의하고 우리 진행하면서 나왔던 질문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가 그 토론에서 거의 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랙 앤 트레이스 우리 뭐 라는 측면에서 우리 위해 방지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도훈 대표님이 잠깐 뭐 우리 고려해야 될 점을 말씀 좀 주시겠 수 있을까요? 예, 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이 시약처의 그 근미래에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굉장히 극히 일부이고요. 굉장히 많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신뢰할 수 있는 원본을 이제 모두가 공유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전주기 정보를 그 다 공유하는 건데, 이 전주기 정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떼다가 공급을 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약처가 한편으로는 사이버 세큐리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그 지켜줘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촘촘한 전주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 적합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관리를 할 때 메딜레저, 뭐 이제 하이퍼레저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붙인 이름이겠죠. 메딜레저. 그다음 미국은 파마레저 이런 걸 써가지고 지금 뭐 그 큰 그 빅파마들하고 그 정보를 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이미 4, 5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 월마트에 온갖 식품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거 다 전주기 유통 정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그 유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생산 유통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이 굉장히 그 저온도에서 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콜드체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의약품 유통을 하면서 시험적으로 그 유통하는 트럭에다가 온도계 달고 그 모든 정보들이 유통 단계에서 블록체인으로 다 그것이 그 누적되고 데이터가 누적되고 또 이제 분석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관리,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유광영 총장님께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RWD라고 그러죠. Real World Data의 어떤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어떤 그 건강, 안전 관련된 정보들을 축적을 정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시약처가 약간은 톱다운 방식으로 그 실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국가 대 국가 뭐 톱다운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블록체인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 개인들이 생태계를 이루어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그것이 시약처 같은 파워 노드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미래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 투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식의약위해 감시 관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의료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치료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그 치료와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 디지털 헬스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식의학에 대한 위해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앞으로 우리가 건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포커스하면서 프리딕티브, 프리벤티브, 퍼스널라이즈드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나누신 이러한 토론의 주제가 아주 단단한 기반으로 되고 또 KRISS가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그 식약처의 백혜진 국장님께서 전체 논의에 대한 그 마무리 말씀과 방향을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K리스는 위해 정보 감시 체계로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기술에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점점 고도화하고 자동화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그때까지 갈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적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뭐 제 소개를 잠깐 쑥스럽게 드렸지만 소통 전문가를 소비자위해 예방국장으로 이제 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표방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충실하고 투명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 토론 시청해 주신 여러 시청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 토론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럼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윤 교수님이 앞에는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많은 의견에 대해서는 각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정책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